안녕하세요. 글쓰는 개엄마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온라인 독서 플랫폼의 최강자라고 제가 감히 부르고 있는데요. 금음의 김세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을 이끌고 있는 김세섬입니다.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다양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 건데요. 사실 금음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사실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해보신 분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금음을 이제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실은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왜 우리 점심시간에 식사하다 보면은 뭐 스몰 토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드라마 얘기들 많이 하시고, 최근에 맞아요. 본 영화 얘기, 음, 뭐 야구 시즌 되면 뭐 야구 어떤 팀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그럴 때마다 좀 책 이야기는 사실상 잘 올라오지가 맞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책을 좋아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재밌는 책은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도 싶고 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굳이 밥 먹는 시간에까지 책 이야기하면 약간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웬 잘난 척?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누가 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괜히 그냥 제 스스로 조금 위축됨을 느꼈었나 봐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이런 재밌게 읽은 책 얘기나 궁금한 책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 금음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제가 수요 조사를 처음에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이트를 필요로 한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네네. 걱정이 많았어요. 나는 좋지만 나는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남들도 과연 그걸 원할까? 그런 것들은 좀 사실은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금음을 시작하게 됐는데, 예상 외로 저처럼 이렇게 음지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책을 좋아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금음은 왜 플랫폼 이름이 금음이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러분 금음달 보신 적 있어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저 며칠 전에도 봤어요. 많이 봤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금음달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금음달 아니고 초승달의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눈썹처럼 생겨서 그런 달을 보신 적은 있을 텐데, 금음은 보통 새벽 한 3, 4시? 그때 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금음달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빛이 약해서 흐려요. 좀 이렇게 또렷하게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있어도 좀 흐린 색이라서 영어로는 또 다크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좀 어둡고 침침한 달이라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책 읽는 사람이 꼭 금음달처럼 이렇게 실제로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금음달을 본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 분들이 다 슬프게 웃으시죠. 그죠. 웃프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 금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즘 시대에 좀 떨어져 있는 각각의 다른 장소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 사는 분 말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네요. 왜냐면은 이제 금음이라는 사이트가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해외에 있어도 내가 글을 남길 수도 있고 누가 한 말에 코멘트도 달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문장 수집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외로 저도 그 부분은 생각 못 했거든요. 요즘에 인터넷 안 되는 곳은 없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한국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특히 미국이랑 유럽은 이제 이 땅덩어리가 커서인지 저희가 접속 지역을 확인해 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과 경기권이 물론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런 지역에서도 한국 책 읽으면서 꾸준히 대화하고 그분들은 정말 더 외로워요. 그쵸. 네, 저는 이제 제가
홀로 외로이 뜬 금음딸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먼 타국에서 한국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엄청 이해하는 게 제가 이제 외국에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제가 밴쿠버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정명 작가님의 바람의 화원이라는 책을 구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혼자 보면서 되게 이거 너무 좋은 책인데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고 결국에는 1권과 2권 중에 2권인가를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어렵게 다시 구해가지고 반납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금음이 있었다면 홀로 외롭게 독서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든지 뭐 큰 비즈니스든지 간에 처음에 조금 들여야 될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는 게 좀 상당한 편이잖아요. 근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흔한 커피 기프티콘 하나 뿌리지 않고 자생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 그거를 좀 지켜내실 수 있었던 계기가 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보통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건데, 회원 가입하면 뭐 포인트 드려요. 친구 추천 코드를 적어주세요. 뭐 친구 추천하면 뭐 캐시 얼마, 포인트 얼마, 아니면은 뭐 무슨 선물을 드려요. 아이패드를 드려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효과도 좋다고 들었고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일단은 회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걸 그렇다면 이런 선물이나 어떤 포인트를 활용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포인트 받자고 들어와서 금음에서 활동하는 거는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선물이 아주 크다면 모를까. 고작 커피 기프티콘 하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솔한 대화를 나눌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댓글을 5개 단 사람들에게 뭐 무슨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남기는 댓글이라는 것이 잘 보고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성의 없는 댓글일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거. 네. 작은 거 두고 갑니다. 이런 거.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성의 없는 댓글들, 이게 무색무취한 댓글들. 근데 이 자리에는 정말 그 책을 열심히 읽고 막 자기 생각도 나누고 길게 쓰고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사람 글 아래에 잘 읽고 갑니다. 라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김이 셀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난 맞아요. 진지한데 당신은 여기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물을 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회원수 증가보다는 작더라도 단단한 커뮤니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진솔한 대화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프티콘 같은 그런 이벤트는 하지 않게 됐고요. 또 저희가 이제 글을 쓰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글쓰기 플랫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글을 쓰는. 근데 저희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안 했던 게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으면 옆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커피 사줘서 제가 내가 어저께 본 진짜 재미있는 영화 얘기 하나 해줄까? 네가 커피 사줬으니까 말이야가 아니고 내가 그거 영화를 재밌게 봐가지고 막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발적으로 막 나 이거 알리고 싶고 있다. 그거 진짜 재밌어. 너 꼭 봐야 된다. 너 진짜 안 보면 후회한다. 막 이렇게 알리고 싶고 너 빨리 봐서 나랑 얘기해. 왜냐면 지금 내가 스포일러 될까봐 너한테 얘기를 못 하겠거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경제적인 보상이나 어떤 이런 동기 때문이 아니고 순수히 그 콘텐츠를 즐기고 난 우리의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금음에 오신 분들도 이러한 생각, 이렇게 남과 내가 읽었던 책, 내가 봤던 영화들을 남과 나누고 싶은,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흔한 기프티콘 없이 지금까지 오셔서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은 이제 12,000명 정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꽤 많이 모으셨군요. 아직 부족합니다. 여기 지금 채널 보시는 혼자 일해요 채널 구독자분들 금음 가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 금음을 어떻게 이용하냐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달려있을 정도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독서 모임이긴 하지만 뭐 글쓰기 모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해외 원서 읽기 뭐 다양한 플랫폼으로도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김세선 대표님은 좀 이용자분들이 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온라인 글쓰기,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모임이 독서 모임이기는 합니다. 한 8, 90%가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형식인데요. 그 이외에도 한 10%, 20%는 굉장히 재밌는 모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푸는 모임도 있어요. 오, 그거 몰랐는데? 수학 문제 풀고 서로 와. 동그라미 치고 2분 분수 덧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모임도 있고 필사에서 올리는 모임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하시죠. 네. 예쁜 글씨 써서 올리는 모임들, 그리고 어떤 원작을 읽고 그것에 각색한 연극과 뮤지컬 보는 모임도 있어요. 카르밀라. 네, 카르밀라. 맛있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고서 그 연극을 대학로에서 같이 보기도 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무조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글쓰기 연습을 해봐요라고 라이터스 GX라는 프로그램을 모아봤거든요. 20명을 모았는데 58명이나 되는 인원이 신청을 해주셨을 정도로 되게 많은 분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29일 동안 한 3, 4일에 한 번씩 저희가 글감을 드렸어요. 네네. 10줄 정도로 짧은 글쓰기를 연습해봐요, 꾸준하게. 그랬는데 10줄이 뭐예요? 막 20줄, 30줄씩 막 쓰시는 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도대체 이 분들은 이 글 쓰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숨겼을까? 네. 그동안. 그래서 그럴 모임도 있었을 정도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모임 등 아주 다양한 모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꼭 어떤 모임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지금 유튜브지만 지금 저희는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콘텐츠, 뭐 먹방이라든지 뭐 예능, 뉴스, 아니면 저는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 폼 교정하는 거를 유튜브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 그거는 저 처음 들어봐요. 네. 오.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러해, 유튜브는 이러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양하게 막 활용하고 이용하잖아요. 저희 독서 모임 역시도 아까 책 읽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벗어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겠다, 이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 중에 하나는 가족 모임인데요. 네. 우리가 가족이 사실 일상적인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에요. 맞아요. 너 몇 시에 들어와? 저녁 뭐 먹을 거야? 집에 뭐 있어? 맞아요, 맞아요. 대화는 쉴 새 없이 해요. 근데 그 대화는 보면 다 일상의 대화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 엄마가 재밌게 읽은 책은 뭔지 아시나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족들끼리 좀 이런 독서 모임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집에서 저녁 그 탁자에 모여서 저녁 시간에 하셔도 되는데 조금 웃기고 쑥스럽잖아요. 아빠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크크크 웃음 나오고 막 맞아요, 맞아요. 왜 이러실까 이런데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는 그 사람의 생각을 글로 쓰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독서 모임들, 모녀 독서단, 그러니까 뭐 엄마와 딸이, 온 가족이 혹은 친척들끼리 이렇게 독서 모임하면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해요. 우리가 친척 만났을 때 친척들이 너 뭐 회사 어디 다녀? 너 언제 졸업하지? 어떻게 돼가? 어느 학교 붙었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 네, 할 말이 없어요. 너가 골프를 좋아하는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학교는 다녔겠지. 설마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되게 관심을 드러내고 싶은데 할 말이 없고 그의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제너럴한 퀘스천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상대방을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친척들 간의 독서 모임 하면서 외삼촌은 톨스토이를 좋아하는구나. 외숙모는 근데 도스토옙스키. 서로 막 안나 까레리나가 짱이야. 외삼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음. 왜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가족 모임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독서 플랫폼 금음은 한계가 없는 사이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모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독서를 가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이 있는 영화나 연극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럼 저희 네. 1부에서는 이제 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김세성 대표님 막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또 수익화를 저희가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